당신의 필러가 망한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르미의 성형외과 우은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필러가 망한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혹시 거울 갖고 계시면 필러 맞은 적 있으셨던 분들은 거울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필러 맞았던 부위를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왜 당신의 필러가 마음에 안 들까요? 그리고 왜 녹이고 싶어 할까요? 저희 병원에 필러 녹이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3가지 정도 있어요. 일단 필러의 양이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필러의 주입 방식이 잘못된 경우, 적당하지 않은 위치에 필러가 들어가 있게 되면 모양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바뀌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누가 필러를 놓았느냐, 이 차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필러의 양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코필러 같은 경우에는 코가 퍼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팔자 필러 같은 경우는 입이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처음부터 얼굴이 그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을 텐데 본인이 놔달라고 해서 놓은 것도 있겠지만 또 놔달라고 해서 놔주는 것도 문제죠. 그건 잘못된 처방입니다. 필러를 어느 정도까지만 넣고 멈춰야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코필러를 옛날에 맞았을 때 예뻤으니까 이번에도 코필러를 맞으면 예쁘겠지?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요. 코필러는 오히려 잘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더 맞을 필요가 없다면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맞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맞지 말라고 하면 그걸 따라주는 것도 예쁜 필러를 오래 예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러를 놓는 위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턱 필러 같은 경우에는 턱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식으로 많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턱뼈는 여기까지인데 턱 끝은 이렇게 마녀처럼 내려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앞볼 필러의 위치가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거나 너무 위쪽으로 올라간다거나 눈 밑으로 많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눈 밑이 푸르딩딩하게 보이고 웃을 때마다 눈이 더 작아져 보이고 앞볼이 이렇게 올라와서 눈을 가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팔자 필러 같은 경우도 니들로 놓는 방식, 캐뉼라로 놓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환자분의 주름 위치라던가 함몰된 정도에 따라서 놓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위치도 달라져야 하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위치에다 놓았다거나 맞지 않는 주입 방법을 썼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필러가 이동하는 현상, 웃었을 때 위쪽으로 올라간다던가 옆볼 필러 같은 경우에는 옆볼이 꺼져서 맞으시는데 적은 양으로 딱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체 부분에 넣잖아요. 그러면 필러는 무게가 있어서 오히려 얼굴이 처져 보이는 얼굴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게 되겠죠. 어떤 부위에 얼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놓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필러를 놓았는가,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신미안을 가진 의사인가, 그리고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의사인가. 신미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생각하는 예쁘다고 하는 얼굴과 의사가 생각하는 예쁘다고 하는 얼굴이 괴리가 크다면 당연히 시술 후에 만족하지 못하겠죠. 이 원장님이 신미안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코필러를 맞는데 콧대만 높게 만들어서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콧대와 코끝이 전체적인 비율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율이 적당하고 코끝이 오똑해 보이는 그런 코여야 예쁘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코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신미안을 가진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이겠죠. 괴사, 실명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러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우리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게 돼요. 아주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작은 필러 조각으로도 막힐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저는 100% 녹이는 필러를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일 수 있는 필러인 경우에 초반에 괴사의 사인이 있다 이러면 녹이는 주사를 맞게 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명의 사인, 그러니까 눈이 조금 불편하다던가 시야가 흐려졌다던가 이런 사인이 있을 때 녹이는 주사를 눈 뒤쪽으로 넣으면
바로 노려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 쌓이는 눈치를 채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피판 수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접합니다. 조직을 이동을 시켜서 조직이 없어진 곳에 메꿔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거든요. 시술을 받았는데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사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만 주지하고 계시면 당신의 필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르멜 성형외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